윤태섭 씨는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가 직접 손보고 관리해온 집이었죠. 벽지는 색이 바랬고 계단은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이곳은 그에게 익숙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창문을 닫고 보일러의 온도를 확인한 뒤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옥상 안테나를 흔들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려고 이불을 덮었지만 새벽 2시쯤 갑자기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가 싶었죠. 그런데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태섭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자 옥탑방 세입자 이하은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은 씨, 다친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단 쪽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습니다. 늦었어요. 도망가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곧 계단 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건물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태섭 씨는 당황한 채 현관을 나서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겨버렸습니다. 열쇠를 돌려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또다시 쿵, 쿵,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태섭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어젯밤 일을 설명했죠.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건물 옥탑방요? 지금 세입자 없는데요. 없다니요? 분명히 거기서 하은 씨가. 윤태섭 씨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등본상에도 그런 이름은 없어요. 태섭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손잡이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열쇠고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고리에 묶인 이름표에는 흐릿하게 하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태섭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옥탑방 문틈 사이로는 바람만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들려오던 발소리의 주인공이 정말 존재했는지 아니면 꿈속의 장면이었는지 그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다시 찾아왔을 때 천장에서 탁,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섭 씨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죠. 그때 천장 틈새에서 흩날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 어젯밤 문을 두드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윤태섭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옥상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죠. 옥탑방 문 앞은 어제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안쪽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찢어진 채 붙어 있었고 바닥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의 일기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표지는 습기에 눅눅했고 겉면에는 하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삼킨다. 짧은 문장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 창문 밖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사라진 세입자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태섭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일기 속 날짜는 3년 전으로 되어 있었고 그 시기는 분명 자신이 이 건물을 보수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박상규 경위는 그의 얘기를 듣고도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네, 요즘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여자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기록상 그 이름의 세입자는 없습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태섭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건물 현관 앞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문득 자신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이 떠올랐죠. 전날 밤 분명 꺼두었던 컴퓨터 화면에는 낯선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하은.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옥상 밑을 파보세요.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에 첨부된 파일에는 낡은 건물의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구조가 아니잖아. 옥상 밑에는 표시되지 않은 공간, 마치 봉인된 방처럼 그려진 구획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손전등과 낡은 삽 하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콘크리트를 긁자 금속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녹슨 철제문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열면 안 되는 문일지도 몰라.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순간 바닥이 흔들리며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철제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윤태섭 씨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걸린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옆자리에서는 다른 환자의 산소 호흡기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손목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머리맡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딸 정서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옥상에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경찰이 새벽에 연락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태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기억이 부분적으로 잘려나간 듯 했습니다. 단지 희미하게 남은 것은 철제 문 앞에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그리고 귓가를 맴돌던 한 목소리 기억하세요. 퇴원 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화분은 시들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정체 모를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재개발 현장 붕괴, 세입자 3명 사망. 기사의 사진 속에는 낯익은 건물 잔해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낡은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섭.
재개발 추진위원 명단 중 하나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때 동의했었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설계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은이 보낸 메일 속 파일을 확대해 보니 지하에 표시되지 않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랜턴을 들고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창고 문을 열자 낡은 시멘트 냄새와 함께 축축한 바람이 밀려 나왔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페인트 자국과 균열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닥 구석에는 반쯤 썩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천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하은의 그림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붉은 잉크로 적힌 문장 한 줄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위로 미세한 손자국의 형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탈출을 시도하다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깨에 닿은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섭 씨는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스쳤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그리고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누구요? 누구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섭 씨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과 죄책감 사이에 갇힌 채로 말이죠. 그날 밤 윤태섭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요. 그는 낡은 손전등을 챙기고 지하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릴 때마다 먼지가 내려앉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계단의 마지막 단을 밟자 오래된 배수로와 콘크리트 벽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바닥엔 오래된 시멘트 흔적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새겨진 검은 손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벽을 따라 걷다가 한 모퉁이에서 낡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은이 그리던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희미하게 기억하라는 단어가 붉은 잉크로 새겨져 있었죠. 순간 천장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쏟아지고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깜빡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 그러나 너무나 느리고 낮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 은씨?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윤태섭 앞에 멈췄습니다. 손전등이 흔들릴 때마다 그 형체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카락,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공허한 눈빛. 그것은 하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엔 웃음이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고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들어 올려 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번쩍하며 눈앞에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붕괴 현장, 재개발 서명, 그리고 허물어진 벽 아래 깔린 사람들의 외침. 그는 벽돌 더미 앞에서 서명서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리며 들리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가 기억하나요? 그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먼지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둠 속 벽면에서는 여러 겹의 목소리가 겹쳐져 들렸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하나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잊었어요. 당신이 잊었어요. 태섭 씨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그의 뒤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철문을 더듬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손끝에 닿았고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이 문, 내가 닫았던 건가? 그는 힘을 주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철제 문이 천천히 열리며 싸늘한 공기와 함께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반지, 부서진 사진틀, 그리고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 한 장. 그가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바닥이 크게 흔들리며 천장이 갈라졌습니다. 하은의 그림자가 빛 사이로 흩어졌고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지하를 덮었던 어둠이 한순간 멈추며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기억났어요. 지하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윤태섭 씨는 철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는 하은의 어머니가 쓰던 반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웃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아직 젊은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기억을 찔러 깨뜨렸습니다. 당신이라도 기억해달라. 쪽지에 적힌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묻혀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20해 전 재개발 반대 시위 현장.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골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건물주로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빨리 진행해야죠. 그래야 다들 살죠.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메아리 쳤습니다. 태섭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지하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천천히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벽면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졌고 그 안에서 하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아셨죠,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하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섭 씨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끝은 공기만을 스쳤습니다. 벽면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하은의 형체도 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손에 쥔 반지는 부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기억할게. 끝까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자 새벽의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남아 있었고 도시의 소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상에 서서 하은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어둡던 벽이 아침빛에 비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낡은 벽, 깨진 유리창, 먼지 쌓인 액자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은 이 집은 사실 누군가의 슬픔을 가둔 장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작은 불을 켜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은 벌이 아니라 구원이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일기장을 벽 속에 봉인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었고 하늘 한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잠시 후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지나가고 새벽의 도시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옥탑방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철거날 아침, 윤태섭 씨의 집 앞에는 굴착기와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에는 철거 통보문이 붙어 있었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춰 구경했습니다. 딸 정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존재했다. 우리가 지운 건 사람의 삶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시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 일기장, 그리고 그가 봉인한 벽의 자리, 그곳은 이제 무너져 먼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현장 감독의 외침과 함께 철거용 크레인이 벽을 내리쳤습니다. 철근이 부서지고 벽돌이 쏟아지며 건물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서윤은 바람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옥상 위로 하얀 천 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천에는 희미하게 그려진 두 인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노인과 젊은 여인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철거가 끝난 후 현장은 고요했습니다. 먼지와 햇빛이 섞여 공중에 떠다녔고 그 속에서 잿빛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정서윤은 무너진 잔의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낡은 노트 조각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라도 기억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먼지 속에서 작은 빛들이 흩날렸습니다. 그 빛들이 마치 누군가의 영혼처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서윤은 꽃다발을 들고 공원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꽃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정서윤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원에 부는 바람이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나무 그늘 아래 하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표식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새벽
오래된 건물의 잔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억은 이제 사람들의 발자국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새로 조성된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서는 젊은 화가들이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형형색색의 물감 냄새가 바람에 섞여 퍼졌고 붓끝이 움직일 때마다 색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벽화는 기억의 옥상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오래된 건물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서윤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벽면에 그리는 인물의 실루엣은 익숙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노인과 그 곁에 서 있는 젊은 여인. 바로 윤태섭과 이하은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한 청년이 물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 그림 진짜 이야기래요. 예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건물에서. 정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야기예요. 그녀는 벽화 앞에 다가가 손끝으로 그림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노인의 눈매는 부드러웠고 여인의 손끝엔 따뜻한 빛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은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벽화를 스치며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림 속 두 사람의 손이 마치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착실하며 웃었지만 정서윤은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 누군가의 인사였습니다. 공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구도 오래된 건물의 비극을 직접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이곳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벽 아래에 붙였습니다. 기억은 전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공원의 스피커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합창이 들렸습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함께였던 날. 그 노래와 함께 바람이 불어 벽화의 표면에 잔잔한 햇살이 퍼졌습니다. 두 인물의 얼굴이 따뜻한 빛 속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서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녀가 돌아서 걸음을 옮길 때 벽화 속 두 사람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공원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잔디 위에 내려앉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벤치 하나에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고요히 흐르고 손에는 다른 낡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지나 따뜻하게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후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마음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인,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 모습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하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태섭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빛이 번졌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벽화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막 떠오르며 그림 속의 두 인물 노인과 젊은 여인 이 손을 맞잡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공원 전체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낡은 모자와 작은 반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것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공원을 지나가며 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림 속 두 사람의 얼굴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새벽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공원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잠시 손을 맞잡은 듯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히 멈췄습니다. 새벽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끝.